안녕하십니까.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 전광호입니다. 매년 증가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는 사회적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빌리기는 쉽지만 다시 내 일상으로 돌아오기는 어려운 불법사금융의 덫. 빌려서는 안 되지만 빌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들의 달콤한 말해소가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는데요. 누굴 탓할 수는 없습니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아 불법이자인 걸 알았지만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던 불법 사채 피해자분을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직업, 나이, 가족 현황에 대해서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7살 딸 아이 혼자 키우고 있는 한부모고요. 그리고 29살. 지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고요. 지원금 받는 걸로 생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역지원제도 통해서 학원 다니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불법사금융을 처음 접하실 때 어떤 경로로 좀 빌리게 되셨나요?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제 처음에 개인 돈이라고 하면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담당자를 해주신다 하시면서 어느 지역에 사는지 한번 물어보셔가지고 인스타그램 통해서 대부분 알게 되고 담당자를 배정을 해주셨는데 그 담당자분이 이제 대출이라는 그런 사이트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제가 필요한 금액이랑 이름이랑 나이만 해가지고 그걸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통해서 연락이 좀 많이 왔었어요. 사용하기 전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일단 처음에는 인스타그램에 제가 먼저 문의를 드렸고요. 글 뜬 거를 보고 이제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냐 물어보셔가지고 500만 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사시냐 물어보시길래 부산 산다 하고 담당자를 연결해주겠다 하셨고 담당자분이 나중에 전화가 오셨어요. 한 10분 있다가. 그러고 나서 그 담당자분이 양식을 보내줄 테니까 그 양식에 맞게 좀 써봐라 하셔가지고 썼는데 거기도 이제 필요 금액이 적는 칸이 있어서 똑같이 적었는데 담당자분이 우리는 아직 한 번도 거래를 우리랑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은 소액으로만 빌려줄 테니까 50만 원 정도까지는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정도 빌려주고 일주일 있다가 상환을 하고 나면 그 뒤부터는 이제 금액을 크게 해서 2주, 3주 이렇게까지 기간도 빌려주고 이자도 조금 감면을 해주겠다 하셔가지고 그렇게 빌리게 됐어요. 이용하신 불법사금융의 절차와 이유는 좀 알고 계신가요? 한도나 기간, 담보, 특이사항 등등. 처음엔 잘 몰랐다가 돌려막기라고 하죠. 그걸 하면서 좀 알게 됐어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이제 30만 원을 빌리면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요즘 4일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지나면 50만 원, 55만 원 이렇게 갚아야 되고 이율이 거의 3,000%, 3만%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사채를 사용하시면서 대환을 해주겠다, 월변을 해주겠다, 혹은 지금은 소액이지만 나중에는 큰 금액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대출 유도를 한 적은 있나요? 거의 대부분 담당자님들이 처음에 소액 쓰고 그 일주일 뒤에 상환하고 난 뒤부터는 월변도 해줄 거고 좀 짧으면 3주 정도 기간을 줄 거고 처음엔 이제 40만 원, 50만 원 요즘에 빌렸었으면 그 뒤부터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도 나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러지는 않았었고요. 은행권 대출이나 주변 분들한테 소액적인 부분이면 부탁을 조금 하실 수 있는 상황이 없으셨나요? 이게 처음에는 제가 원래 필요했던 금액은 좀 큰 금액이었다 보니까 주변 분들한테나 또 신용회복 중이어가지고 대출이 또 안 나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일단 소액을 빌려주고 그 뒤부터는 금액을 좀 크게 해서 빌려주신다고 하셔서 이용을 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거의 돌려막기식으로 돼가지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불법사채를 15개 정도 써보셔서 아시겠지만 불법사금융 한도는 낮고 상환일자는 짧아요. 그리고 또 이자는 비싸고 불법사채를 쓸 수밖에 없었던 사연이 있으시다면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처음에 빌렸던 거는 아기가 아파서 병원비로 쓰려고 빌렸다가 병원비가 조금 많이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집에서도 안 그래도 이제 이혼하고 나서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더 받기로 눈치가 좀 많이 보이고 해서 내 손에서 한번 해보자 싶어서 이제 대출도 안 나오고 그 뒤에 담당자님 통해서 이제 좀 자금이 유통이 되니까 한 두세 군데 처음에 이렇게 빌렸다가 나중에는
지원금이 나와도 이걸 갚기가 버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안 갚으면 주위 분들한테 연락이 간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 이제 또 겁을 먹어서 다른 데도 빌리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결국 불법 살금융을 사용하시고서 업체는 한 군데에서 한 15곳까지 늘어나셨어요. 그때 그 과정이 어떠셨나요? 한두 군데, 세 군데까지는 솔직히 제가 갚아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 한 6군데, 7군데까지 늘어나니까 주위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서 갚아야 되나?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막상 빌릴 데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단 이거를 하루하루마다 거의 상환을 하는 날이 돼버리니까 더 받아서 이제 갚는 수밖에는 없는 거예요. 15군데 정도 되니까 아 이러다가 진짜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나는 괜찮은데 이제 애기한테 피해가 갈까봐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그 상황이. 그래서 이렇게 인터넷 쳐보다가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하셔서 연락을 드렸고 부모님께도 미리 먼저 말씀을 드려가지고 진작에 얘기하라고는 하시는데 솔직히 선뜻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여기서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좀 어느 정도 처리가 됐다 이렇게 하시니까 또 어떻게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많은 업체를 좀 차용을 하셨을 때 국가에서 받는 돈이 있고 매달 정해져 있는 금액을 좀 받으셨을 텐데 상환일에 제때 좀 상환을 하지 못할 때가 많으셨나요? 만약에 있으셨다면 불법 대부업체 쪽에서 협박적인 말들이나 강압적인 그런 어떤 액션이 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래도 대부분 상환날도 지키려고 이렇게 주위에 빌려서라도 상환을 했었고요. 이제 거래하는 곳이 많아지고 나서부터는 제 담당자님들이 거의 주변 지인들한테 연락을 할까요? 빨리 상환해주세요. 아니면 하루 거라도 납부를 해라. 안 그러면 오늘 뭐 당장이라도 지인들한테 연락을 돌리겠다. 이런 협박성 연락을 좀 많이 받았었어요. 그 외에 또 다른 말들은 없었나요? 강압적인 말들이나 좀 수치스러운 그런 말들이나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한테 수치스러운 그런 말은 없었는데 이제 애기 어린이집이 어딘지 안다. 네. 어린이집을 찾아갈 수도 있고 어린이집에 전화를 할 수도 있다 그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말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사실 처음에 이 돈을 내가 왜 빌려 써서 애기한테까지 이렇게 피해를 주지 하고 자책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센터 담당자의 안내를 좀 받으시면서 불편하셨던 점이나 궁금하신 점은 없으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불편한 건 없었고요. 오히려 주말에도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셔가지고 그게 너무 감사한데 이제 제가 그래도 그 날까지는 돈을 마련을 해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늦어졌었고 6시까지도 막 갔었는데 그래도 불평 한마디 안 하시고 도와주셔. 그게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하네요. 담당자가 따로 업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거나 따뜻한 말을 해준 건 있나요? 업자들하고 얘기를 시작할게요 할 때 그래도 용기 내서 연락을 주셨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하시는데 한 번도 이렇게 사채 불법 사금융 이런 거 쓰고 나서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딱 그거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울컥하더라고요. 그러시면 지금 전체 다 모두 해결이 되셨잖아요. 네.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핸드폰이 조용하니까 네. 조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원래 이게 정상적인 건데 그동안 진짜 너무 시달렸었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심적으로도 안정되긴 했는데 아기 얼굴 봤을 때 안 미안하다 다시는 이쪽으로 발도 안 들이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불법 사채 피해자라는 걸 주변인들이 좀 알게 되고 나서 다시 바뀐 인식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돼요. 오히려 주변 분들이 나한테 얘기를 하지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도와줄 수 있는데 너무 혼자서 눈치 보고 이런다고 고맙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혹시나 또 이렇게 필요하거나 하면 그쪽으로는 절대 손대지 말고 본인한테 얘기하라고 하는 주변 지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런 답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너무 사실 이제 본인들의 개인 정보가 넘어간 거였으니까 되게 이제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오히려 더 감싸주는 사람이 더 많았더라고요. 현재도 불법 살금융의 피해를 받고 계신 전국의 좀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피해자분들한테 용기를 내실 수 있는 위로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처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나 어쨌든 부모님이나 지인들한테 이거를 구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미리 말은 드려야 되기 때문에 다 알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도 혼자서 계속 끙끙 대는 것보다는 여기에 연락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는 게 훨씬 마음도 편하고 이제 좀 마음 편한 게 제일 최고인 것 같아요. 심적으로도 괜찮고 진짜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몰라서 이렇게 좀 안 좋은 선택까지 하는 거는 진짜 좀 안타까운 것 같아서 많이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피해자분을 만나 뵙고 진솔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불법 사금융을 사용하시거나 사용을 해볼까라고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그만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현재도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받고 계신 전국의 수많은 피해자분들이 있습니다. 용기를 내셔서 끝날 것 같지 않는 불법 사채의 덫에서 헤어나오시길 바라면서 저희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